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캐스터 박찬입니다.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후보 선수로 밀린 김민재 선수의 여름 이적 가능성에 대해 독일 유력 매체가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언론의 인용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여름 이적 허용 방침이 대체 어떤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독일 언론 보도 원문 및 유럽 주요 매체들의 김민재 선수 이적설 보도를 살펴보고 현실성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김민재 선수의 이적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은 좀 밀도가 없다, 실체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 나온 보도는 좀 이제 독일 내에서도 이제 유력한 매체죠. 스포르트 빌트에서 김민재 선수의 최신 상황을 언급을 했고, 이 내용들이 조금 자극적으로 또 국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출처로 언급된 게 슈포르트라는 이제 독일의 축구 전문 사이트에서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 보도도 이제 슈포르트가 공신력이 있는 매체가 아니거든요. 이 슈포르트가 스포르트 빌트의 유료 기사를 인용 보도한 겁니다. 왜 인용 보도를 했냐면 말씀드린 대로 스포르트 빌트가 결제한 사람들만 볼 수 있다 보니까 널리 이 내용이 퍼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살짝 요약해서 보도를 한 건데, 요약해서 보도하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역시 이제 독일의 인터넷 매체들도 조회수가 중요하잖아요. 자극적인 저 프로블럼, 이제 뭐 프로블럼이라는 뜻의 독일어가 있잖아요. 저 말 때문인데, 김민재 선수가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 주전으로 뛰지 못한 이유가 투헬 감독과 문제가 있다, 즉 어떻게 보면 불화설이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의아한 부분입니다. 네, 사실 이 투헬 감독이 김민재 선수를 조어해서 영입을 했는데 투헬 감독과 문제가 있다. 이거는 조금 뭐 물음표가 찍힐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긴 한데, 그런데 최근 그 리그 경기라든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김민재 선수가 좀 부진한 건 또 확실하잖아요. 특히 지난 라운드 이제 승격 팀인 하이덴하임과의 경기에서 2대3으로 팀이 패배했는데, 후반전에 김민재 선수는 사실 저희가 아는 김민재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도 있었고, 이 문제가 뭐냐, 결국에는 김민재 선수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뛸 정도로 기회를 많이 받다가 네. 아시안컵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좀 밀렸거든요. 그 시점은 아시안컵을 갔다 온 것도 있지만 아시안컵을 가야 했기 때문에 에릭 다이어를 급히 임대로 데려와서 백업 자원으로 투헬 감독이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이어를 더 선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이제 플레이 성향이다, 이 문제라는 게 둘 사이의 어떤 감정 다툼이나 혹은 뭐 김민재 선수가 항명을 했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특히 뭐 한국 선수들이 유럽에 가서 뭐 유럽이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감독과 이런 그 마찰을 빚는 일들이 겨우 없거든요.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플레이 스타일이다. 즉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경기를 위해서 다이어나 더리우트처럼 느리기 때문에 안 튀어나가고 뒤에서 지키면서 수비하는 선수들이 투헬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배경 속에는 김민재 선수에게도 공식적인 기자회견에서 대외적으로도 나는 풀백 뒤까지 센터백이 올라가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잘해왔던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지금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보통은 이런 메시지를 사실 인터뷰를 통해 하는 게 아니라 선수한테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인터뷰를 통해 나왔다는 것은 선수에게 얘기를 했는데 선수가 그대로 또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공개적으로까지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은 감독이 지시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팀에서 플레이가 그렇게 되면. 그래서 난 그게 지시한 게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여기서 저는 아쉬운 부분, 조금 이제 의문이 되는 부분이, 김민재 선수가 물론 해외 생활을 뭐 이제 꽤 오래 했고 영어도 나름 공부를 했고 독일어도 배우고 있는데, 특히 투헬 감독은 딱히 독일어로 메시지를 보내진 않을 거예요. 네. 뭐 영국에서도 활동을 오래 했고 영어도 잘하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하고 해도 뭐 구자철이나 박주호 뭐 이런 선수들과 함께 또 인연을 맺었었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훈련 과정에서나 좀 이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은 게 아닐까. 그리고 그 의사소통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 사이에 플레이를 할 때도 투헬 감독은 우려한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자, 투헬 감독이 김민재 선수를 이제 선호해서 데려왔고 그 스타일을 잘 알고 있을 텐데, 리그에서 최근 보면은 뭔가 확실히 좀 소통이 안 되는 듯한, 경기 후에 투헬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은 불만이 좀 가득한 그런 느낌들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포르트 빌트 얘기를 빌면 1년 만에 김민재를 데리고 왔는데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투헬 감독이 안 쓰고 있지만 투헬 감독은 다음 시즌에 이제 없어요. 나갈 네. 거예요. 그러니까 투헬 감독이 안 쓴다고 해서 김민재 선수를 내보낸다, 이거는 좀 이제 말이 안 맞거든요. 다만 투헬 감독이 안 쓰게 된 이 상황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내부적으로 생각한 게 5천만 유로를 투자해서 영입했는데 거의 뭐 공짜에 다름없는 뭐 임대 선수를 지금 데려왔고 완전 계약이 체결돼도 한 400만 유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김민재 선수의 가격보다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데려온 다이어가 지금 주전으로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거 잘못 영입한 거 아니냐, 실패한 영입 아니냐, 이런 얘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물론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 올 시즌을 돌아봤을 때는 분명 김민재 선수가 투자만큼의 활약을 못한 것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제 나와야 돼요. 왜냐 이제 시즌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김민재 선수를 이제 매각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계속 가져가면서 경쟁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뭐 새 감독과 논의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기 전에 구단 내부 방침도 필요한데, 스포츠 빌트의 보도에 따르면 일단 내보내는 것도 문제가 되진 않는다. 즉 일단 우리는 무조건 김민재 지켜두고 다음 시즌까지 해보고 그때 결정할게,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게 바로 새로운 내용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뭐 이적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다른 선수들이 팀을 떠나더라도 김민재는 남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감독이 올 때까지 분명히 또 이제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또 좀 말장난에 가까운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뉴스거리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새로운 스포츠 디렉터인 막스 에베를은 아직 김민재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했다. 근데 이 얘기는 기억이 이제 잔류도 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렇죠. 결국 중요한 건 디렉터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감독이 쓰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에베를 디렉터가 내보내려고 하다가도 감독이 새로 와서 나 쓸 거야, 나 김민재 선수 좋아해, 그러면 이게 의미 없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네. 즉 새로운 감독이 모든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 감독이 결정되지 않는 한 이 모든 논의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기자에 따르면 새로운 감독이 선임된 후에야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 얘기는 사실 저희들이 그전에 해왔던 얘기랑 뭐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새로운 감독이 안 왔는데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투엘 감독과 이제 불화가 있어도 사실 뭐 투엘 감독이 이제 올 시즌 끝나면 갈 감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네, 투엘 감독과 불화가 있어도 김민재 선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물론 만약에 바이에른 뮌헨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한다. 네. 그럼 갑자기 이제 구단에서 우리가 조기 계약 종료하려고 취소하고 그냥 투엘이랑 그냥 계속 가야겠다. 그래도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런 일은 뭐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그런 흐름이 된다면 김민재 선수가 이적을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전을 그런 가능성은 어떤 가능성이냐면 지금 알론소가 레버쿠젠 남는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시장에 나와 있는 감독들 가운데 정말 어떤 후보도 없어. 예. 네, 그런 경우에는 투엘한테 사정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원래 아직도 바이에른으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는 나겔스만 감독이 유로 2024 대회 끝나면 독일 대표팀과 계약이 끝나면서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들도 있고, 뭐 다른 또 후보군들도 언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게다가 투엘 감독의 문제는 성적뿐 아니라 구단 내에서 선수들과의 불화라든지 각종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이미 계약 종료가 어떻게 보면 공식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챔스 우승을 하면 아름다운 작별이 되는 것이지 투엘 감독이 남을 가능성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투엘 감독이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에서의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과정 속에 이제 독일 빌트지의 바이에른 뮌헨 담당 기자인 알토벨리 기자가 올린 정보에 따르면 일단 김민재 선수 본인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고, 다음 시즌에 새로운 감독이 오면은 거기서 다시 원점에서 경쟁할 거다. 즉 내가 여름에 지금 후보이지만 이적 요청을 할 생각이 없고, 김민재 선수의 주도하에 여름에 이적이 추진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만약 이적이 추진되더라도 구단에서 너 이제 안 쓸 거니까 딴 팀 알아봐, 이런 게 아니고서는 김민재 선수는 현재 약간 좀 차분한 마음으로 경쟁할 생각이다. 또 이런 정보까지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뭐 교체 역할을 하고 있고 다이어 선수에게 좀 밀려 있는, 다이어의 마치 대체 자원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인데,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사실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도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 남아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난 이후에 떠난다면 본인 스스로 이적을 좀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가장 보기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김민재 선수 유럽에 온 이후 페네르바체에서 1년 뛰고 나폴리 이적했고, 나폴리에서 1년 뛰고 지금 바이에른 뮌헨으로 왔는데, 그게 잘해서 정말 한 시즌 만에 못 잡아서 페네르바체 팬들도 아우 가지 마라, 돌아와라, 지금 나폴리 팬들도 돌아와라, 이런 상황이다가 바이에른 뮌헨에 왔는데 여기서는 쫓겨나간다? 이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시즌 초반에는 뭐 혹사 논란, 김민재 말고는 쓸 선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혹사를 당했었는데 갑자기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리우트 우파메카노가 번갈아서 김민재 선수의 파트너가 되면서 김민재 선수가 확고한 주전이다가 지금은 밀려 나온 상태인데요. 본인도 이런 상황에서 또 분데스리가 우승에 대한 의지가 있을 텐데 떠날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새로운 감독이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평가가 여전히 좀 후보급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름 이적 시장에 가능성이 열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김민재 선수가 한참 전성기에 나이고, 특히 수비수 입장에서 뛰지 못한 시간이 길어지면 감각의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왜 그러냐면 공격수나 뭐 미드필드는 교체 투입돼서도 경기를 할 수가 있지만 센터백은 보통
보통 잘 교체를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김민재 선수가 정말 다음 시즌에도 그런 입지라면 이적 시장이 열렸을 때 이제 이적을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팀이 바로 이제 인터 밀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테르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김민재를 영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가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 신문인데 일단 인터 밀란은 핵심 수비수인 아체르비가 이제 상대 팀 선수에게 인종차별 욕설을 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혐의가 있어서 만약 여기서 징계가 확정되면 장기 징계로 빠지게 돼요. 그럼 이 선수의 대체 자원을 영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팀의 베테랑 수비수인 더프라의 경기력도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인터 밀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래전부터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기 전부터 지금 지켜보면서 영입을 원했던 선수다 보니까 게다가 이미 이탈리아에서 최고의 수비수로 인정받았으니까 새로 적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려와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바이에른 뮌헨이 어떻게 할지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온 정보를 보면 인터밀란이 또 바이에른 구단과 구단 사이의 관계가 좋다. 이 두 팀 사이에 뭐 페리시의 임대 이적권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두 팀의 수뇌부가 사이가 좋다 보니까 원만한 협의가 돼서 인터밀란도 사실 뭐 당장 뭐 이 선수를 완전 영입하기에는 돈을 많이 써야 되고 또 김민재 선수가 어떻게 보면 20대 후반의 나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팀들이 또 거액의 이적료를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바이에른 뮌헨도 영입한 5천만 유로보다 좀 손해보면서 팔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 지금 주전으로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대 계약으로도 이제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고려 중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던 겁니다. 네. 지금 인터밀란은 보니까 이제 중앙 수비수가 필요한 팀이긴 합니다. 예, 지금 네. 파바르, 더프라이, 바스토니를 주전으로 쓰고 있고 아체르비도 여기에 주전 자원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아체르비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더프라이의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파바르와 바스토니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또 인터밀란은 기본적으로 세리에 A와 더불어 유럽 대항전을 경쟁하는 팀이기 때문에 주전급 수비수가 한 추가적으로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김민재 선수가 필요하기는 한데 또 흥미로운 게 인터밀란의 레전드인 베르고미 입장에서는 김민재는 현재 인터밀란의 축구 전술 3백 전술에는 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들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 베르고미가 원래 나폴리에 있을 김민재 선수 극찬했었거든요.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렇게 뛰쳐나가는 그런 수비를 하는 게 리스크가 있구나라는 그런 반응들이 지금 다른 유럽의 그 언론이나 전문가들에게도 좀 퍼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럴 정도로 오히려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 오면서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가가 조금 떨어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베르고미는 또 김민재 선수가 카리스마나 또 이제 리더십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면서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나폴리에서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네.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 와서는 김민재 선수의 단점이 처음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데펜사 이제 센트럴의 보도를 보면은 바이에른 뮌헨이 레알 마드리드의 리디거를 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폰소 데이비스를 레알 마드리드가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리디거 데려올게. 약간 이런 생각,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레알 마드리드도 센터백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리디거를 네. 주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김민재 선수를 줄 테니까 리디거를 비협한다는 달라. 거예요? 약간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얘기가 추진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리디거는 독일 대표 선수니까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좀 마땅치 않다. 또 김민재 선수가 그런 리더십이나 수비라인의 소통 문제가 있다. 그럼 당연히 독일 선수인 리디거를 데려오는 게 나을 것이고 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뭐 김민재 선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았던 경기력을 갖고 있으니까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리디거가 최근에 있었던 맨시티와의 뭐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그렇지만 굉장히 잘했거든요. 뭐 매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꿀 이유가 없다는 거죠. 레알 마드리드. 리디거 본인도 레알 마드리드에서 굉장히 좀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 레알 마드리드도 본인들이 뭐 김민재 선수를 딱히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의 현재 영입 정책은 어린 선수, 앞으로 더 오래 쓸 수 있는 선수, 앞으로 좀 이제 가치를 올릴 선수를 사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프랑스 리그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10대 18살에 불과한 레니 요로 영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 선수는 올 여름에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좀 유력시되는 음바페 선수가 추천한 선수라고까지 하니까 지금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김민재 선수에게 관심이 없어요. 인터밀란은 김민재 선수에게 관심이 있지만 완전 영입할 생각은 없고 네.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뭐 데려올 생각이 없고 이런 가운데 이제 영국의 풋볼 트랜스퍼스에서 보면은 맨유가 그래도 김민재 선수를 다시 영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맨유가 지금 렛클리프 구단주가 영국 최고 이제 부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맨유 구단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자금 투자가 올여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입할 수 있다. 그런데 맨유도 레알 마드리드처럼 기본적으로는 어린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베테랑 선수들이 다 부상 문제가 많고 특히 바란 선수가 올여름에 이제 부상 문제가 너무 잦다 보니까 맨유를 떠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심이 될 베테랑 수비도 필요한데 거기에는 김민재가 딱이다. 이런 보도가 영국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바이에른 뮌헨 가기 전에 나폴리에서 좋은 활약을 했을 때 메뉴도 이적 시장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던 팀이었잖아요. 실제로 접촉 단계까지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구단 인수 문제가 여름 이적 시장까지 해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보니까 자금 집행이 어려웠고 또 하나 원래는 이제 맥과이어 선수를 매각해서 그 자금으로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고 김민재 선수의 인건비도 내려고 했는데 맥과이어 선수가 안 나갔죠. 뭐 안 나간 것도 있지만 뭐 제대로 된 오퍼도 크게 없었어요. 뭐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김민재 선수에게 오퍼를 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놓치게 됐는데 지금 바란이 나가고 또 맥과이어가 다시 한번 이적을 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맥과이어 바란 둘 다 나간다면 충분히 자금 여력이 생기고 또 어린 수비수뿐 아니라 그럼 베테랑 수비수도 필요해지거든요. 그렇다면 맨유가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맨유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여러 매체들에서 이건 이제 구단 쪽이 아니라 그런 매체들의 전문가들이 맨유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후보로 밀린 김민재의 영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켜봐야 한다. 이런 네. 보도들이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팬들은 여전히 이제 메뉴 사랑하는 팬들이 또 상당히 많잖아요.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서 다른 팀으로 간다면 메뉴로 가는 건 우리 국내 팬들이 굉장히 박수를 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현 시점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을 떠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쿠팡 플레이 시리즈 매년 유럽의 명문 구단을 지금 한국으로 초청해서 멋진 경기를 개최해주고 있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온다는 게 오피셜이 났어요. 네. 근데 바이에른 뮌헨이 왜 오겠습니까? 김민재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김민재 선수가 이적하는데 뭐 오겠냐고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적한 다음에 오면 또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네. 그런 상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경기 날짜랑 대진표는 안 나왔지만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토트넘과 협상 중이거든요. 토트넘과 함께 와서 김민재 대 손흥민이 이제 서울에서 열린다. 그게 7월 말이나 8월 초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감독도 바이에른 뮌헨이 와야 되고 훈련도 해봐야 되고 그러면서 김민재 선수를 주전으로 쓸지 아니면 내보낼지를 결정하게 될 텐데 이 쿠팡 플레이 시리즈까지도 이제 프리시즌 연습 경기라는 기간이니까 그때까지는 김민재 선수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에 바이에른 뮌헨을 떠난다면 8월부터 8월 말까지 있는 시즌이 시작한 이후에 열려있을 이적 시장 기간일 가능성이 있다. 즉 역시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은 김민재 선수의 이적 소식을 듣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죠. 네. 김민재 선수가 이제 2024년 여름 이적이 실제로 좀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예, 일단은 뭐 이번 여름엔 또 유로 대회도 있다 보니까 프리시즌이 또 늦게 시작한 팀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이적을 한다면 8월 이후에 이제 시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때까지는 기본적으로 바이에른에서 훈련을 하고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언급된 팀들 중에서도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팀은 맨유일 수밖에 없다. 네. 기본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원하지 않으니까 원하지 그렇죠. 않는 팀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인터밀란은 말씀드린 임대 조건인데 이게 진행되려면 꽤 늦게 아마 8월 말이나 돼야 될 거고 이거는 조금 이제 상황을 오래 지켜봐야 되고 자금적으로도 이제 쉽지가 않다고 봐야 돼요. 네.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도 뭐 임대로 보낼 이유가 없어요. 임대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후보로 냅두고 수능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적이 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맨유가 바이에른 뮌헨이 나폴리에 지급했던 돈보다 더 많이 지르면서 데려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서야 이제 가능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선수의 입지가 좋지 않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새로운 감독이 오기 전까지는 또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김민재 선수가 또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있겠죠. 예, 또 어떻게 보면 또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어떻게 보면은 여름 이적 시장이 왔을 때 이런 제안을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맨유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금이 생겼고 바란이 팔릴 수도 있고 메가이어가 팔릴 수도 있고 린델러프도 팔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센터백을 무조건 영입을 해야 되고 이런 선수들의 매각이 이미 실제로 추진되고 있고 수비 라인의 세대 교체와 리빌딩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벤투스의 브레메르라든지 혹은 뭐 풀럼의 토신 아다라비오도 얘가 나오지만 김민재 선수는 더 오랫동안 맨유가 원해왔던 수비수라는 점에 있어서 게다가 최근에 맨유가 직접 그 풋볼 디렉터를 경질시키면서 선수 영입 팀을 지금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민재 선수가 1년 만에 바이에른 뮌헨을 떠날 가능성은 뭐 높지 않다라고 보더라도 맨유가 정말 큰 돈을 들고 움직인다면 요건 조금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남은 시즌 안에 그래도 김민재 선수가 어느 정도 좀 보여줄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다음 라운드 일정이 바이에른 뮌헨은 이제 쾰른, 강등권에서 헤매고 있는 쾰른을 상대로 4월 13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경기를 치릅니다. 투엘 감독은 아무래도 이제 리그 우승은 소위 좀 물 건너갔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에 모든 걸 쏟아내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하이덴하임전도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했고 그러면서 김민재 선수가 출전을 했잖아요. 게다가 리그 우승은 물 건너간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이번 29라운드에 레버쿠젠의 우승이 확정될 수 있어요. 지금 네. 승점 차이가 16점으로 벌어졌는데 분데스리가가 34라운드까지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버쿠젠이 베르더 브레멘을 이긴다면 그냥 우승이 확정돼요. 조기 우승이 확정되기 때문에. 근데 바이에른 뮌헨은 이 주말 경기 이후에 4월 18일 목요일 새벽 4시에 아스널과 챔스 8강 2차전을 치르는데 여기서 이겨야 4강에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우승까지 노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전 자원들을 좀 쉬게 하면서 쾰른전은 역시 김민재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런 경기라고 하더라도 본인은 나와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야 앞으로 또 이어질 경기에서의 주전 경쟁이라든지 또 여름 이적 시장에 나 아직 건재하다. 나 네. 좀 잘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또 다른 유럽의 명문팀에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투엘 감독도 이제 바이에른 뮌헨을 이끌고 있으면서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만 리그에서 지금
연패를 당하고 있거든요. 리그 3연패는 사실 투엘 감독에게도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리그 우승을 못하더라도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슈투트가르트와 승점이 60점으로 갔습니다. 2위 자리도 위태위태하고 있어요. 그 3위 4위까지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네. 그건 정말 더 최악이니까 투엘 감독도 챔스 우승 노리는 것도 노리는 건데 그렇다고 분데스리가도 뭐 대충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에게도 그래도 기회가 올 것이고 또 만약에 리그에서 더 막 잘하면은 챔스 4강 올라갔을 때 거기서 또 경쟁할 수 있는 거니까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 김민재 선수가 이번 켈른과의 경기 아주 좋은 경기를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펼쳐질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그리고 김민재 선수에 관한 소식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최신 영상 놓치지 마십시오.